자,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8가지 단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봤고요. 자, 오늘은 첫 번째 단계인 Determining Borrowing Power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etermining Borrowing Power란 어떤 것인가? 그 이제 집을 구매를 하실 때 보통 은행을 통해서 이제 대출을 받으시는 분도 있겠고, 아니면은 돈이 많은 분이시라서 대출 없이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집을 구매하시려고 하는 분께서 돈을 빌릴 수 있느냐 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한번 많은 분들께서 심각히 고려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을 찾아가셨을 때 은행에서 반가워하는 경우가 어떤 것이냐?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디포짓의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자,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제가 1밀리언짜리 집을 구매를 하려고 해요. 하우스를. 그런데 그 1밀리언이라고 하는 구매 금액에서 80%를 대출받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다른 한 분은 70%를 대출받기를 원해요. 자, 이런 경우에 은행 측에서는 아무래도 80%를 빌리는 저보다는 70%를 빌리는 사람을 더 선호한다랍니다. 자, 왜냐하면은 빌리는 집 가격에 대비해서 빌리는 금액이 저보다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리스크라는 거는 저보다는 더 낮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자, 디포짓의 금액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빌리려고 하실 때 집 가격에 대비해서 디포짓을 금액을 올리신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바로잉 파워를 올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집 가격에 대비해서 디포짓이 중요한 이유가 발생하는 이자가 있겠죠. 빌리는 금액이 크다라고 했을 때 그 이자 자체도 크겠죠. 이자율을 떠나서 원금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이자의 총액도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포짓을 많이 넣으셨을 때는 이자도 줄어들기 때문에 집을 구매하셔서 대출금을 상환하실 때도 이자에 대한 그런 부담감도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디포짓이 중요한 이유가 호주는 다 이게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80% 집 가격의 80% 이상을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는 모든 분들께서 모기지 인슈런스를 들어야 한다는 게 가장 일반적인 거고요. 그리고 80% 미만으로 빌리셨을 때는 모기지 인슈런스가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유용하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모기지 인슈런스는 대출을 하시는 대출 받는 분을 위한 보험이 아니라 은행을 위한 보험이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자율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자,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느냐? 이자율이 1% 올라갔을 때와 0.5%가 올라갔을 때, 그리고 0.5가 하락을 했을 때, 그리고 1%가 떨어졌을 때, 이렇게 금액 자체가 확연히 틀리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50만 불을 대출 받으시는 분께서 이자율이 5%다라고 했을 때 이때 1%가 상승하게 되면은 추가로 부담하셔야 되는 이자는 연간 한 5,000불 가량이 되고요. 지금은 이율을 5%로 해서 돈을 빌리셨지만 향후에 이게 변동금리로 적용이 되어서 6%나 7%로 올라갔을 때는 그러한 금액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꼭 한번 짚고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자, 이것 이외에도 집 구매하기 이전에 또 저희가 고려해 봐야 되는 것들이 발생 비용이 되겠죠. 도대체 집을 구매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비용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Loan Establishment Fee라고 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서류 작성하고 뭐 은행 측으로 서류 건네주는 게 있겠죠. 그거에 관련된 금액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은행 측에서도 또 이렇게 그 부과를 하는 요금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행 관련해서 발생하는 금액들 꼭 알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리갈 피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변호사 수임료가 됩니다.
얼마가 발생하는지 그런 것도 알아두셔야지 집 구매하실 때 정확하게 내가 얼마의 돈이 들어가고 얼마의 돈을 빌리고 이게 계산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말 이거는 이것 때문에 첫 주택 구매자들이 부동산 마켓으로 뛰어들지를 못해요. 예, 바로 스탬프 듀티가 됩니다. 자, 스탬프 듀티는 그 금액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얼마가 발생하는지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 예. 그리고 뭐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그 집 명의 바꿀 때 있죠? 트랜스퍼 할 때 그런 것도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모기지 스탬프 듀티 같은 것도 발생을 하니까 이러한 비용도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셔서 집 구매하실 때 갑자기 금액을 받아보시고 놀라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런 것들이 집을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전문가들과 미리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제가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바로 파이낸셜 플래너라든가 아니면 모기지 브로커 아니면 은행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점검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도 아낄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계인 Determine Borrowing Power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Research the Market이라고 해서 부동산 마켓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보느냐, 조사를 하느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며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인부동산 아카데미 황대근이었습니다.